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현민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리본카 일산 지점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아반떼 풀옵션을 구매하느냐 아니면 한 급 더 위로 올라가서 아래 등급 트림을 고르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고민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두 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그랜저 캘리그라피 끝판왕과 K9의 제일 아래 트림 플래티넘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랜저 캘리그라피, 그 중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옵션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차량으로 가지고 왔고요. K9 같은 경우에는 기아 승용 부문에서는 플래그십에 해당하는 차량이지만 플래티넘 트림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트림 중에서는 제일 낮은 등급의 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두 차량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이 두 차량의 가격이 비슷한 금액대라면 한 급을 더 올리는 대신에 트림을 가장 낮춰서 옵션을 좀 빼고 구매를 해야 될지, 아니면 아래급 차로 내려가서 풀옵션으로 구매를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모습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익숙하죠. 근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앞모습을 보시면 캘리그라피라는 것들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위쪽으로 있는 심리스 호라이즌 LED DRL은 비슷하지만 면도기처럼 생긴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다르게 생겼어요. 색깔도 그냥 크롬이 아니라 브론즈색이 살짝 첨가된 그릴을 하고 있다는 게 차이점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방 카메라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전방 카메라가 들어가 있으면 최소한 익스클루시브 이상이다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K9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했죠.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앞모습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구형 같은 경우에는 헤드램프가 약간 뭉툭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었는데,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얇고 길게 가져가는 이 디자인이 굉장히 멋있게 잘 나왔더라고요. 더불어서 이 안쪽으로 보면은 엠블럼 이런 것들도 구형에서 신형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 K9하고 그랜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엔진에 있습니다.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4기통 2.5L 자연흡기 가솔린을 사용하고 있지만 K9 같은 경우에는 3.8L V6 가솔린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는 차이점이 뭐냐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봤자 한 100마력 후반대의 마력을 사용하고 있지만 K9 같은 경우에는 315마력 정도가 되는 굉장히 높은 출력을 사용하고 있어요. 대신에 여기서 이제 조금 걸리는 문제가 뭐냐면, 그랜저는 기껏 해봤자 1년에 내는 세금이 한 65만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3.8L 가솔린을 가지고 있는 K9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98만원인데 거의 100만원에 가까울 정도로 자동차세를 좀 많이 내야 한다는 거. 연비면에서 보더라도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못해도 한 10km, 11km 요 정도는 나오지만 K9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V6 가솔린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 7에서 8 요 정도가 나온다는 게 차이점일 수가 있겠어요. 이 두 가지 차량의 트림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많지만 측면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정말 잘 할 수가 있거든요. 측면을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측면에서 보면은 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휠 인치수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휠 인치수를 보면 20인치라고 되어 있죠. 이 20인치라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가격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일반인이 딱 봤을 때 이게 알기가 정말 어렵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공부가 좀 필요한 영역인데, 기본적으로 캘리그라피 등급을 선택을 하게 되면 19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130만원짜리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라는 옵션을 넣게 되면 20인치 휠로 올라가면서 피렐리 타이어를 끼워주고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랜저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20인치 휠이 끼워져 있다 라고 하면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옵션이 선택된 차량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조금 더 추가적인 정보를 드리자면, 만약에 익스클루시브인데 20인치 휠이 장착돼 있다 라고 하면은 플래티넘 옵션을 선택한 다음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선택을 해야 20인치 휠이 들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K9을 보면은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죠. 기본적으로 플래티넘에 해당하는 차량은 18인치 휠이 들어가요. 여기서 베스트 셀렉션 1이나 마스터즈 트림 같은 걸로 올라가게 되면은 19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18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는 K9을 보면은 이 차량의 트림이 플래티넘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차량 모두 휠 크기만 보더라도 이 차량에 어떤 옵션이 들어가 있는지, 어떤 트림을 선택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서도 한번 보면요, 확실히 뒤쪽에서 보면 K9의 전장이 그랜저 대비해서 훨씬 더 긴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K9 같은 경우에는 대형 세단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전장 길이가 5140mm에 해당하고요.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5m를 살짝 넘기는 준대형 세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K9이 그랜저 대비해서 실내 공간이 더 넉넉하냐 라고 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3.5L 가솔린 엔진을 선택을 하면 올휠 드라이브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전륜구동 기반의 4륜구동이기 때문에 뒤쪽에 공간이 꽤나 남는 편입니다. 근데 K9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후륜구동 기반의 올휠 드라이브를 작동시키기 때문에 뒤쪽에 구동축
앞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더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나 트렁크 공간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 라고 볼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뒤쪽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생선 뼈가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 K9의 전매 특허 같은 디자인이죠. 처음에는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보다 보니까 또 정감이 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뒤쪽에서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이렇게 4X라고 되어 있는 사륜구동이죠. 그리고 뒤쪽에 트렁크 공간도 한번 열어서 보면요, K9의 제일 아랫등급 플래티넘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전동 트렁크가 무조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트렁크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넓긴 한데 막 아주 넓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그냥 골프백 2개 정도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대형 세단들의 특징은 뒤쪽에 폴딩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2열 좌석에 리클라이닝 기능을 넣다 보니까 뒤쪽에 폴딩 기능이나 이런 것들도 빠졌는데 그랜저도 동일합니다. 그랜저도 이렇게 트렁크 열어서 한번 보면은 전동 트렁크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 안쪽에 트렁크 공간 이런 것들을 보면은 K9이나 그랜저나 딱히 크게 다를 게 없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랜저 같은 경우도 2열 리클라이닝, 그러니까 옵션으로 따지면 2열 VIP 시트 같은 옵션들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2열에 리클라이닝 기능이 지원되는 차량들은 이렇게 폴딩이 안 된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도 한번 보면요, 그랜저 실내부터 한번 타보면요, 캘리그라피 등급으로 오면은 이 나파 가죽 시트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랜저가 캘리그라피 등급까지 오면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총 4가지가 있거든요. 하이테크 패키지가 있고 2열 VIP 시트가 있고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길게 파노라마 썬루프가 딱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면 20인치 휠이 탑재되어 있는 거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이 차량의 설정 부분에 들어가면은 여기 마이 드라이브 모드에 보면은 편안한 서스펜션을 선택합니다, 스포티한 서스펜션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2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나와야 이 차량에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거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후진 기어를 넣으면 이렇게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죠. 요게 이제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랜저는 익스클루시브 단계부터 어라운드 뷰가 기본으로 들어가요. 근데 K9은 가장 기본 트림 플래티넘을 고르게 되면은 어라운드 뷰가 빠집니다. 그런 것들이 좀 옵션적인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10.25인치짜리 공조 장치가 풀 디스플레이로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얘가 2022년 말부터 나왔던 초기형부터 2024년 중간까지만 하더라도 플래티넘 옵션 아니면 캘리그라피 등급을 선택하면 기본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2024년 6월 이후부터 나온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빠지고 버튼식으로 들어가요. 디지털 디스플레이보단 물리 버튼이 훨씬 더 편하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걸 빼고 물리 버튼을 넣는 게 맞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취향 차이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은 있겠고, 또 한 가지 24년형하고 22년형의 차이가 뭐냐면, 여기 이 핸들 부분에 보면은 핸들 그립 감지 센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캘리그라피 등급에 한해서만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센서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랜저 중에 제일 아랫등급 프리미엄을 선택했다, 이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센서를 넣을 수가 없어요. 익스클루시브까지 올라가게 되면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를 현대 스마트 센스 2 옵션을 선택했을 때 넣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캘리그라피로 올라오게 되면 이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센서가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너무 복잡해. 그리고 또 24년형하고 22년형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주행 보조가 차이가 있는데, 이 22년형, 23년형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차로 유지 보조 1이 들어가게 되는데, 24년 6월 이후부터 나온 차량들에 한해서는 차로 유지 보조 2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3년형 캘리그라피 등급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주행 보조 HDA2, 거기다가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센서가 들어가 있으면서 차로 유지 보조는 1이 들어가 있다 라는 것들까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차량에는 풀옵션이기 때문에 뒷좌석 VIP 시트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건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뒷좌석에 타서 딱 보면은 와, 뒷좌석 진짜 확실히 엄청 넓긴 하나. 굉장히 넓고, 뒷좌석에 VIP 시트를 선택하게 되면 뒷좌석에도 이렇게 열선, 통풍 2가지 모두를 지원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통풍 시트가 들어갔다 라고 해서 이 차량이 캘리그라피에다가 VIP 시트를 넣었구나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익스클루시브 등급 같은 경우에도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를 넣으면 뒷좌석 통풍 시트가 생겨요. 그리고 2열 VIP 시트의 핵심이라고 하면은 요 뒤쪽에 가운데 있는 요 암레스트를 내렸을 때 알 수가 있죠. 요 암레스트에 보면은 이렇게 리클라이닝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리클라이닝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천천히 이렇게 앞쪽으로 시트가 빠지면서 약간은 눕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만들어 주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K9이나 G90 같은 차량들에서 보면은 앞좌석에 있는 것만큼 시트를 앞으로 뺀다든지 아니면 등받이만 뒤로 기울인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리클라이닝 기능을 지원했다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까지 지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앞으로 뺐다가
뒤로 넣었다가 요 정도까지만 지원을 하는 VIP 시트예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뒷좌석에 이렇게 전동식 선 커튼이 들어갑니다. 창문을 열고 닫는 버튼을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전동 선 커튼이 내려갔다가 창문이 다 올라간 상태에서 창문 닫힌 버튼을 한번 더 올려주면 이렇게 전동 선 커튼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캘리그라피 등급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저렇게 뒷좌석에도 보스 스피커가 들어갑니다. 이 실내에 14개의 스피커가 들어가면서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랜저에다가 캘리그라피 선택하고 선택 옵션 4가지를 모두 다 더하게 되면 거의 뭐 플래그십에 가까울 정도로 옵션이 정말 많이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반면에 K9의 가장 아래 등급 트림 플래티넘은 어떤 옵션들을 가지고 있는지 실내도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K9 실내에서 타서 한번 보면요, 지금 이 K9 같은 경우에는 선택 옵션이 딱 2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사륜구동이 들어갔고 요 위쪽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옵션이 딱 2가지만 선택된 차량이라는 거, 나머지는 모두 기본에 해당하는 차량입니다. 기본에 해당하는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부족해 보이는 거는 거의 없어요. 인테리어 재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원목이나 센터 콘솔 부분에도 원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프리미엄 시트를 제공하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도 되게 괜찮아 보이죠. 그리고 앞쪽에도 통풍 시트나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 트림 프리미엄을 선택하면 앞좌석에 통풍 시트가 안 들어갑니다. 익스클루시브부터 들어가요. K9 정도 되는 플래그십 세단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 옵션들에 한해서는 꽤나 자비롭게 넣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14.9인치 디스플레이가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계기판 디지털 클러스터가 7인치만 들어가지 12.3인치가 전체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풀 디지털 클러스터로 들어가려면 베스트 셀렉션 1이나 모니터링 팩 같은 옵션들을 넣어야 이 계기판도 12.3인치로 들어가게 돼요. K9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 트림에서조차도 주행보조 기술을 거의 최고에 해당하는 정도로 모두 다 넣어준다는 거예요. 기본 트림임에도 불구하고 HDA2 요 정도에 해당하는 주행보조 옵션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랜저 대비해서 하나 좀 빠지는 옵션이 뭐냐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캘리그라피 등급까지 올라가게 되면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센서가 들어가는데 K9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센서가 빠졌습니다. 차로 유지 보조도 1에 해당하는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 셀렉션이나 마스터즈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후방 카메라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랜저보다는 조금 옵션이 빠지죠. 거기에다가 지금 저 스피커 같은 데 보면은 크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K9 같은 경우에도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기본으로는 저 크렐 옵션이 들어가요. 그리고 2열도 마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열에 탑승해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뒷좌석 2열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그랜저랑 거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의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뒷좌석 통풍 시트가 없죠. 예, 뒷좌석 통풍 시트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가운데에 있는 이 암레스트를 내려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뒷좌석에서 오디오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 아니면 열선 시트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지만 뒷좌석 리클라이닝 기능이 빠져 있죠. 여기에 뭐 프론트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조수석을 움직이는 거지 뒷좌석 시트를 움직이는 기능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그랜저 풀옵션 대비해서 K9이 뭔가 조금 옵션이 많이 빠지는 느낌이기는 하죠. 잠깐만, 이게 격차가 왜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K9이 그랜저 대비해서 장점도 있거든요. 그거는 내려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K9이 옵션으로 비했을 때 너무 그랜저 대비해서 열세인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K9이 그랜저 대비해서 장점도 꽤나 많이 있는 편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국민 세단 같은 느낌이잖아요. 패밀리카 느낌으로도 정말 많이 타는 그런 느낌이지만 K9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패밀리카라는 느낌은 덜하죠. 대기업의 임원들이 탄다거나 중소기업의 사장님이 탄다거나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미지적인 측면에서는 그랜저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넣고 뭐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K9의 승차감을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부드럽고 컴포트한 승차감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행 질감이라든지 가속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놓고 봤을 때는 그랜저 대비해서 K9이 훨씬 더 우세한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나온 얘기들을 좀 종합해서 놓고 보면은 그랜저 캘리그라피 풀옵션 같은 경우에는 K9 대비해서 편의 옵션이라든지 주행 보조에서도 약간의 이점,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겠지만 K9 같은 경우에는 옵션은 조금 딸리더라도 고급스러운 승차감, 좀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 요런 것들을 챙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요런 차이점들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지금 현재 두 차량의 가격이 어느 정도로 되는지 그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 옆에 있는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2023년 5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에 나온 차량이고 주행거리도 4만 km가 조금 넘었어요. 그리고 2.5L 자연흡기 가솔린에 캘리그라피 등급
지원금을 선택하고 선택할 수 있는 4가지 옵션을 모두 다 더해서 신차 출고가가 5,200만 원을 조금 넘었어요. 굉장히 비싼 차량이죠. 그리고 K9 같은 경우에는 신차 출고가가 깡통 같은 경우에는 한 5,880만 원 정도가 됐었는데 여기에다가 올휠 드라이브를 선택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선택을 해서 신차 출고가가 한 6,200만 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차량의 신차 출고가 차이가 1,000만 원 정도가 났었던 거예요. 근데 K9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조금 덜 됐고 거기에다가 주행거리는 이제 3만 킬로미터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차량의 조건이 연식하고 키로수가 거의 비등비등한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두 차량의 지금 현재 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가 되냐? 두 차량 모두 3천만 원 후반에 있습니다. 두 차량 모두 3천만 원 후반, 3,900만 원대에 이 두 차량의 가격이 모두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가액으로만 놓고 보면 K9 같은 경우에는 3년 3만 킬로 정도 타고 나서 한 2,300만 원 정도가 감가된 거고,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한 2년에 4만 킬로를 타고 나서 1,300만 원 정도가 감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차량의 신차가는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지만 시간이 한 2년에서 3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격은 두 차량이 거의 비슷한 3천만 원 후반대에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진짜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죠.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일반 보증이 한 1년 2만 킬로 정도밖에 안 남았고, K9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이다 보니까 보증기간이 5년에 12만 킬로미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2년에다가 9만 킬로 정도, 요 정도의 보증기간이 남아있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가격대면 진짜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이 두 차량의 가격이 비슷할 때 한 급 더 아래더라도 정말 풍부한 옵션이 들어간 그랜저를 탈 것인가, 옵션 충분한 거? 에이 그건 괜찮아, 차라리 급을 하나 더 높여서 플래그십 세단인 K9을 고를 것이냐,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